많은 분들이 분데스리가 공중볼 경합 1위에 올라있는 김민재가 머리로 시즌 첫 골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오른발이었습니다. 민헨 입장에선 결국 아쉬운 무승부로 끝났고 공식 인스타 계정에선 3실점의 전범 찾기, 너무 높은 라인에 대한 전술적 불만과 최근 제법 뜨거워진 일부 공격진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각자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김민재와 민헨의 주요 장면부터 전해드립니다. 전반 시작 2분 만에 프랑크푸르트는 볼 탈취와 동시에 최전방으로 볼을 뿌렸습니다. 김민재는 볼줄기를 미리 예측했고 역습은 무산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오늘 프랑크푸르트가 어떤 방식으로 민헨을 공략할지 완전한 머릿말이었습니다. 김민재의 득점에 앞서 더 좋은 찬스는 올리세에게 왔습니다. 박스에는 많은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이 있었지만 컷백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데인 마크의 태클이 공에 닿지 않은 순간 득점을 예상했으나 볼은 유효 슈팅으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장면은 두고두고 민헨에겐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분 후 올리세는 다시 한번 공을 획득했고 프랑크푸르트의 분명한 수비 미스가 있었습니다. 박스에서 민헨 선수가 없는 공간에 두 명이 포진하며 좋지 않은 포지셔닝을 가져갔고 오히려 측면을 마크하던 선수가 부랴부랴 볼로 향했습니다. 보통 축구에서 이런 전개는 두 명이 서로 마크를 밀었거나 공격수가 돌파에 비해 중거리가 약한 경우입니다. 때려봐라고 내준 기회에 올리세는 한국 팬들이 흔히 말하는 손흥민조 슈팅을 갈겼고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렸으나 슈퍼세이브에 막혔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유형은 슛과 돌파가 모두 능한 선수이고 슈팅각을 막아야 할지 돌파 루트를 지켜야 할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올리세는 일단 박스 외곽에서 타격이 가능하다는 인지를 시켜준데 의의를 남겼습니다. 김민재의 득점으로 앞서 있던 민헨은 볼을 탈취당했고 보다시피 라인은 엄청나게 높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숫자 싸움에선 앞서 있었기에 김민재는 볼수유자를 주시했고 민헨은 각자의 마크맨을 찾기 시작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선택은 상대가 두 명이 몰린 우측보단 1대1이었던 좌측을 선택했고 속도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수가 이겼습니다. 마르무시는 5경기 연속골이자 6경기 7골이란 괴물같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모든 팀들이 수비수의 스피드에 목숨 거는 이유이고 과거엔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은 주로 윙어에서 나왔지만 지난 시즌 PL 가속도 1위였던 반더벤을 포함해 센터백 스피드스타들이 점점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사이 시대에는 덩치 크고 힘센 센터백들이 수비만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현재 강팀들 대부분은 센터백들이 공격의 시작점에 참여하고 높은 라인에서 뛰다 복귀해야 하기에 파워보다 오히려 스피드가 더 중요한 추세이고 흐름의 변화는 결국 김민재 같은 크고도 빠른 유형의 센터백들에겐 이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습을 막아내기엔 분명 민헨의 라인은 많이 높았습니다. 민헨 라인의 놀라운 높이는 다음 장면에서 더 진하게 확인됩니다. 볼수유자는 센터백 우파메카노이고 김민재는 더 위에 포착됩니다. 둘은 홀딩 미드필더가 아니라 센터라인이 맞습니다. 즉 후방엔 엄청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의 패스미스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민헨의 5명은 뼈가 부서더라 복귀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을 빼앗긴 우파메카노가 부스터를 맞고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고 김민재는 패스기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뺏기면 찾아왔던 박지성처럼 우파메카노는 다행히 볼을 커트했고 김민재는 라인 브레이킹을 신경쓰며 좋은 포지셔닝을 가져갔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단 한 번의 탈취가 치명적인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점유 축구의 약점이 나타났고 현대 축구에선 센터백 이외의 숏패스도 좋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된 장면입니다. 센터라인은 민헨에서 전문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정반대로 카운터어택에 모든 걸 걸었고 골키퍼는 아예 가까이가 아니라 가장 멀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이 뿌려집니다. 해당 상황에서 역시 센터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5대5의 공중볼 경합에서 만약 프랑크푸르트가 볼을 따낸다면 즉시 단독 찬스입니다. 김민재는 중앙에서 경합했지만 실제로는 파이널 서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몸싸움 끝에 김민재가 볼을 커트했고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센터백의 스피드와 패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그들에겐 공중 또한 격전지이고 한 골이 달려있습니다. 잔인한 이야기이지만 센터백은 다재다능해야 하고 온더볼, 오프더볼 모두에서 높은 퀄리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5분 후 또다시 김민재와 상대는 단독 찬스가 걸린 아찔한 공중 경합이 펼쳐집니다. 해당 장면은 김민재가 왜 올 시즌 독일 하늘의 제왕이 되었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이 최대 높이에 있을 때부터 낙하까지 김민재는 동일 루트로 달려갑니다.
상대는 뛰었다 걸었다 좌측 우측 요란하게 다가섭니다. 즉, 두 명은 공의 낙하 지점 예상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김민재는 쉽게 헤딩에 성공했고 상대는 점프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중볼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이 지나치게 높게 온 상황에서의 헤딩에선 점프가 아니라 선체로 머리에 맞추기만 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떨어지는 공을 점프해서 헤딩하는 것은 낙하 지점, 떨어지는 속도, 정확한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이고 결코 쉽지 않으며 양 선수가 만약 동일한 타이밍을 뜬다면 말 그대로 전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올 시즌 김민재의 공중볼 경합은 70% 이상이 상대는 서 있고 혼자 점프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공중 경합 1위로 만든 원동력은 점프력과 키 이전의 낙하 지점 예측입니다. 다음 장면에선 상대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우파메카노가 혼신의 맨마킹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르무시는 거의 짐승처럼 수비를 뿌리치고 달리기 시작했고 우파메카노는 상대의 등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전 상황과 달리 김민재는 볼 소유자와 패스길 모두를 신경 써야 했고 윈헤는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민재는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슛이 아니라 패스라는 것까진 예측했지만 결국 볼은 안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에키티케는 침착하게 볼을 받아 좋은 방향으로 터치했고 결국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득점보다 어시스트에서 더 큰 액션을 선보인 마르무시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자신이 왜 현폼 세계 최강 공격수라 불렸는지 경기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개인 득점에만 목숨 거는 선수가 아니라 어시스트와 팀 득점에 동등한 표정을 보이는 장면은 분명 그의 다음 팀을 궁금하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르무시를 원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 올해는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전반이 끝나고 이 실점에도 불구하고 센터백 김민재의 평점은 팀 내 1위였습니다. 조금의 실수가 있어 보였던 우파메카노의 평점도 7.4였던 것은 윈헨 전술에서 센터백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담고 있습니다. 후반 시작 7분 만에 올리세에게 다시 한번 공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로 끝났을까요? 미스 슈퍼세이브에 이어 계속 두드리니 결국 열렸습니다. 윈헨은 무조건 다득점을 해야 하는 클럽이고 경기는 난타전으로 흐릅니다. 후반 67분엔 정말 낯선 장면이 연출됩니다. 철강왕으로 알려진 케인이 쓰러진 것입니다. 케인은 결국 교체되었고 이후 프랑크푸르트에 계속되는 공격에서 김민재는 애매한 자세에서 볼을 터치하는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김민재 수비의 특징은 보통 상대가 쓰러질 만한 타이트한 경합 상황에서 볼만 빼내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고 태클보단 발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후 우파메카노가 빠졌고 다이어가 투입되었으며 다소 발이 느린 다이어가 프랑크푸르트의 스피드를 막을 수 있을까 조금은 불안하던 무렵 정확히 그 루트가 열렸습니다. 다이어는 89분에 투입되었고 93분에 실점했습니다. 체력이 짱짱한 다이어가 상대를 쫓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속도와 동시에 프랑크푸르트의 능력을 의미하고 현재의 윈헨이 얼마나 수비하기 어려운 팀인지도 증명되었습니다. 실점하면 수비수가 막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윈헨의 실점들을 막으려면 인간이 아니라 슈퍼맨이 있었어야 합니다. 윈헨의 축구는 역습에 취약하고 반대로 말하면 공격에 유리합니다. 먹혀도 더 넣고 이겨야 하는 전술이고 클린시트 경기는 수비에 집중하는 팀들에 비해 당연히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콤파니 감독은 분명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에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역설적으로 흡사한 철학을 가지고 유럽을 제패한 펩 과르디올라 같은 감독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도,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김민재는 9회의 리커버리로 양팀 통틀어 1위 파이널 서드 패스 20회를 기록했습니다. 3실점을 한 팀의 센터백에게 최고의 활약이었다고 말하면 당연히 어폐가 있지만 그렇다고 부진했다 말하기도 미안한 활약입니다. 본인은 분명 결과에 아쉽겠지만 결국 해당 축구에서도 클린시트를 할 수 있는 단계, 윈헨의 축구에서도 비판받지 않을 레벨로 성장한다면 그는 세계 최고 수비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승하던 윈헨의 선수들은 언제나 높은 기준을 요구받았고 그 기준은 곧 세계 최고입니다. 달리고 점프하고 패스하며 공수의 역할하는 선수에게도 냉정한 언론과 팬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동안 그의 성장 속도와 전독 시절을 상기한다면 분명 이 다음 단계의 김민재도 존재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려운 숙제겠지만 다이언 센터백의 자부심을 안고 다음을 준비하길 응원합니다.